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계 각 지역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미 정해진 이벤트,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한 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도 여러 가지를 아주 두껍게, 어제 보니까 집에 가니까 두꺼운 그 책자가 왔습니다. 항상 매년 시사주간지 과거에 타임 것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10가지인가요? 뭔가 추세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거 조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그 말씀을 드린, 저 혼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그런 겁니다. 1월부터 보겠습니다.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6개의 새로운 국가가 신흥 경제국가 브릭스 그룹에 합류합니다. 지금 이 브릭스도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공습에 대해서 엄청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릭스 플러스로 이름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회의를 하면서 초대까지 했죠. 그 사람들을.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에도 많고 아르헨티나도 들어가고 이란도 들어가고 이집트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들이 브릭스 플러스로 합류가 되는 겁니다. 야, 인구도 많고요. 미국이 아무래도 신경을 조금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브릭스 플러스고요. 저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월 달에 있는데 1월 달이 2021년도에 130개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법인세를, 그 기업에 대한 세금을 15%로 하게 된, 일부 국가에서는 이 허점을 이용을 하겠죠. 해서 이제 우리는 좀 싸게 해준다 해서 낮은 조세 피난처로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득을 보는 그런 국가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그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대기업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일단 130개국이 1월부터 최소한 15% 이제 기업의 세금을 발효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말씀 안 드렸네요. 중요한 것부터 하죠. 대만 총통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은 중국이 우리 영토다 해서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선거 이전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친중국과 반중국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총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미국과 중국 긴장 수준,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미키마우스 초기 버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미키마우스의 초기 버전이 이제 그 공개 도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95년이네요. 최초로 이 캐릭터가 무엇이 되었건 딱 발표가 되고 나서 95년 동안만 보호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이 미키마우스, 디즈니 이런 것은 계속 업데이트를 했죠.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건 그래서 초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928년이네요. 스팀보트 윌리, 등기선 윌리, 처음 미키마우스 등장하고 나서 많은 반복도 하고 다시 디자인도 하고 했지만 이 초기 버전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공개 도메인이 됩니다. 1월 달엔 이런 일이 있고요. 2월 달에는 갑진년, 용의 해인데, 용도 그냥 그 도마뱀처럼 생긴 불을 팍 뿜는 그런 용이 아니라 나무용, 우둔 그 드래곤이 되면서 이제 새해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 굉장히 이 용띠, 나무 용띠는 창의적이고 호기심 많고, 여러분이세요? 결단력도 있고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데 게다 대고 솔직하기까지 하다고 하네요. 이제 그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슈퍼볼이 63회죠. LV 1, 2, 3니까 63회 슈퍼볼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처음으로 슈퍼볼이 하게 되는 거고요. 또 2월 달에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세계 3위죠. 인도네시아가 발렌타인데이에 뭐 대통령 선거와 또 이제 의회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제일 큰 국가는 여러 가지로 따지고 봐도 인도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인구로 따져도 인도고, 인구나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GDP가 있을 테고, 땅으로 따지면 캐나다가 되겠네요. 캐나다가 워낙 넓으니까. 그렇지만 GDP, 인구 이런 거 다 합치면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가 2억 명이 넘잖아요. 인구가 해서 주로 이제 인구를 기반으로 할 때 세계에서 세 번째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주 중요한 선거가 2월에 치러집니다. 발렌타인스데이에. 3월이 되면은 포뮬러 1 시즌, 이게 바레인에서 열린다는 게 참 신기하던데요. 저는 자동차 경주잖아요. 그게 바레인에서 열리고, 이 바레인에서 처음이네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경기가 시작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시즌 그 두 번째 경주를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토요일에 된다는 거고요. 3월 달에 역시 아프리카 게임 13회 아프리카에서의 여러 스포츠 게임이 열린답니다. 원래 2023년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공사도 지연되고 뭐 마케팅, 권리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3월 하면은 96회 미키마우스보다 한 해 더 됐네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막 나오고 그랬을 때였잖아요. 그 당시가 초창기가.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4월 달이 되면은 Great North American 그 Eclipse, 그러니까 북미의 일식, 아주 큰 Great이라고 붙었어요. 그런 계기 일식이 뭐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이런 계기 일식, 멕시코, 태평양 그쪽에서부터 쭉 그 뉴펀들랜드 연안까지 뭐 사우스포드 섬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4월 달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봄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영국에서는 이 먹는 거는 못 말려요. 그 마머레이드, 그 위크 한 주일 동안 잼이죠. 레몬이라든가 오렌지 등으로 만드는 그 잼. 사람들이 마멀레이드 맛을 보고 직접 만들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 미국에 막 핫떡데이 있잖아요. 뭐 독립기념일 되면은 그런 대회가 있고, 5월 달이 되면은 아주 중요하네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는데, 이게 이제 영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12개 지역으로 나눠서 그 각각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 갤러리에서 내셔널 갤러리의 상징적인 그림들이 쭉 이제 전시가 되는 겁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1시간 동안, 1시간 안에 쫙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9월 달에는 뭐 그야말로 블록버스터네요. 반 고흐 전시도 포함이 된답니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가 200주년을 맞아서. 역시 5월 달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해서 유명해진 가수들이 너무 많죠. 이번에는 스웨덴의 말메에서 열립니다. 스웨덴에서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바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번이 스웨덴에서는 7번째.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오면은 역시 5월 달에 만리장성 마라톤. 만리장성 성벽을 포함한 경로를 쭉 따라서 이제 베이징 근처에서 마라톤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고백해 드릴게요. 만리장성 가다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엄마랑 같이 만리장성 쭉 가다가 이 똑같은 걸 왜 가지? 저기까지 아무리 가도 똑같겠는데 하고 저는 중간에 안 올라갔습니다. 만리장성 힘들고 해서. 그 만리장성 마라톤이 5월 달에 열리고요. 그리고 중국이 역시 5월 달에 로봇 착륙선, 이게 다 포함된 그 창어 6호를 달 반대편으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프랑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파키스탄, 스웨덴의 과학 장비도 다 장착이 된답니다. 이제 내년 2024년도 반이 딱 시작되는 6월 달입니다.
미국과 서인도 제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남자 2020 월드컵. 크리켓 팬들이 이제 정말 미국에서 좀 새로운 무슨 뭐 파티가 되기를 바랐고요. 여자 그 2020는 월드컵은 9월 달에 하죠. 그리고 글로벌 러닝 데이, 뛰는 그 글로벌 이름도 잘도 붙여요. 세계 사람들이 전부 재미도 있고 건강도 지키자 해서 움직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6월 달이 되면은 2차 대전 중에 그 뭐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노르만디 그 오마 해변에 세계 지도자들이 쫙 모이죠. 80주년입니다. 이번에는 또 유럽 의회가 유럽 연합 그 유럽 27개국이잖아요. 새로 막 확장돼서 의석이 720개인데 뭐 대표들을 선출을 하고 유로 2024 축구 토너먼트가 독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미국에서 코파 아메리카 그 토너먼트가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딱 2024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미국 이제 대선이 전당대회 열리고 후보 선출되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거든요. 나토 국가도 75주년을 맞아서 연례 정상회담을 하려고 워싱턴 DC로 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보면은 워싱턴 DC에서 4월 달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봄회의도 열리고 7월 달이 되면은 이렇게 그 나토 75주년 정상회담을 워싱턴 DC에서 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이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미국 대선 후보를 공식으로 지명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유력해 보이지만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공식으로 지명을 하고 왜 그 위스콘신주의 밀워키냐? 이건 그만큼 중요한 격전지로서 중서부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중서부를 선택을 했고요. 7월 달에 하계올림픽 파리에서 열린 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하네요. 그래서 파리 센강에서 개막식하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 댄스가 브레이킹 댄스라고도 하고 처음으로 포함이 됩니다. 하계올림픽이요. 8월 달이 됐습니다. 자카르타가 지금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였는데 지금 새롭게 막 이렇게 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누산타라가 신도시가 이제 자카르타를 대신해서 수도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착공은 이미 했었고요. 2045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8월 달에 7월 달에는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했고 8월 달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라는데 일리노이주 시카고입니다. 대통령 후보 공식으로 지명하고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역시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중서부의 중요성 때문에 민주당도 중서부를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전당대회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8월 달에 패럴림픽 파리에서 시작이 되죠. 이 장애인들 올림픽. 이렇게 보면은 한 해 동안 이제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제가 이코노미스트에서 정리해 드린 걸 여러분들과 함께 쭉 이제 훑어가고 있는데 이런 스포츠 같은 것, 우주를 향해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많네요. 9월 달은 미래가 나오네요. 드디어 UN 미래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열립니다. UN 본부가 있는 기후변화 당연히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고 기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이고요. 역시 우주입니다. 일본의 우주국이 그 자사가 화성의 작은 위성인 무슨 데이모스, 포보스도 있죠. 탐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임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2029년도에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암석 샘플 같은 것을 수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는 그 포보스 착륙도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10월 달 미국의 최장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가 되는 그 생일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로잘린 여사,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로잘린과 결혼한 것이야 했던 로잘린 여사가 96세로 세상을 떠났고 내년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가 되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지금 2월 달부터 호스피스 케어 받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스컵의 마지막 경기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네요. 37회네요. 뉴질랜드 왕립 요트단 국제 스포츠 역사상 가장 오래된 대회에서 여기서 이제 타이틀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도전팀이 있고 도전팀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콩의 첫 번째 공연예술 엑스포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콩의 여러 지역의 장소에서 무대에 올리는데 홍콩하고 중국 또 뭐 세계의 예술 문화 이런 것을 교류한다는 것을 목표로 첫 번째 홍콩 공연예술 엑스포가 10월 달에 열리고 그리고 국제음악산업 최대 컨퍼런스인 월드와이드 뮤직 엑스포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또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가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의 하나인 뭐 그런 곳에서 인간이 나중에라도 뭐 거주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할 뭐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고요. 유로파입니다. 유로파 클리퍼. 그리고 유로파에는 외계의 어떤 그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탐사선이 2030년에는 이제 목성까지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11월 달입니다. 미국 사람들 대통령을 선출하는 달. 초에 하원 의석 435석 전원, 상원 100석 가운데 3분의 1, 34석, 그리고 13개 주에서 이제 주지사 선거 있습니다. 11월에는 기후회의도 있고요. 러시아가 뭐 유럽 그 국가 선정에 반대하면서 좀 개최국 선정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리고 인간이 마지막으로 달을 방문한 지 반세기가 지나서 미국의 아르테미스 2 임무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이제 달의 뒷면을 돌게 되는데 최초로 흑인 남성, 최초의 여성, 최초의 미국인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승무원이 착륙하진 않을 거예요. 달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12월 마지막입니다. 또 인도 우주국이네요. 지난번에도 아주 중요한 뉴스 전해드렸었죠. 인도 우주국이 우주 탐사선 슈크라얀을 금성으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이제 일본이 그 당시에 이제 야카츠키 이후에 그 쌍둥이 행성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임무인데 그래서 인도의 우주 탐사선 슈클라야는 금성의 대기의 그 화학적인 성질 같은 것을 연구한대요. 그리고 뭔가 생명과 연관이 생명과 관련이 있는 뭔가가 있는 징후 같은 것 이런 걸 이제 찾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12월 달에도 우주 탐사 미래 이게 중요한 이벤트가 돼 있네요. 그리고는 2024년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말쯤이 되면 유럽연합이 비유럽연합 시민이 이제 자유여행지역 있죠. 그 쉥겐 자유여행지역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여권을 스캔하도록 하는 그런 그 등록 제도죠. 출입국 시스템 EES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2022년도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뭐 파리 올림픽 이후에 좀 연기된 거고요. 해서 2024년도 내년 한 해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 사이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과 포로 교환 협상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오늘의 미국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